화재가 발생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 2층에는 3만 4천 개가 넘는 리튬 배터리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배터리 한 개에서 시작된 폭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고립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리튬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 현상으로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안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사고에 대비해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업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파악한 부산의 위험물질 취급업체 가운데 1, 2차 전지와 축전지 제조업체는 37곳입니다. 이 외에도 리튬이 포함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은 58곳, 유해 화학물질 관련 업체 등 모두 110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부산시는 해당 업체의 관리 상황부터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재료의 관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느냐라든지 취급 시에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라든지 대피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함께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특수차를 활용한 방수훈련과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수량을 정하고 분리 적재를 유도를 하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도 다 그 전산이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해야죠. 전문가들은 리튬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소방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화재. 한번 불이 붙으면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오르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광주의 한 1차 전지 생산 공장. 소방당국이 화재 수신기 등 소방 설비를 일일이 점검합니다. 전남의 한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에서도 공장 건물 외벽에 물을 뿌리며 소방 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로 참사가 발생하자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공정별로 국소배기 장치와 유출 예방을 위한 방호벽, 누액 감지기 등 방호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배터리 관련 업체는 전남 18곳, 광주 28곳. 이 가운데 리튬을 취급하는 업체는 광주에 4곳, 수산화 리튬 취급업체는 전남에만 3곳이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의 경우 가연성이 아니더라도 불을 키우는 산화제 역할을 하거나 화재가 날 경우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의 경우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 가능성이 크다며 화재 진압 장비를 확보하고 안전 규정도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분산 배치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칸막이를 만들어서 열이 인근 배터리로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라든지. 한편 광주시는 이번 화재의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점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대피 요령과 화재 안전 수칙을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폭발음이 나고 잔해물이 떨어집니다.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며 희뿌연 연기가 연신 치솟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로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전북도는 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북에 1차 전지 제조 공장은 없지만 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 우선 2차 전지 업체 32곳을 찾아 화재 위험도 조사를 펼치고 대규모 사업장 3곳은 정부 기관과 합동 정밀 조사를 벌입니다. 또 현재 짓고 있는 5곳과 입주 예정인 13곳은 시설 완공 때까지 안전 자문을 지원합니다. 환경안전 패키지 지원 사업을 올해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50개 기업한테 안전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화재 대응 역량도 과제입니다. 새만금 인근 119 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는 초기 대응만 가능하고 전문 인력과 대규모 진압 장비를 갖춘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학구조대라 하면 화학사고가 났을 때 특화해서 소방서가 감당할 수 없는 조금 큰 범위를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차가 몇 대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와 그 관련 장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화성 참사 피해자가 상당수 외국인인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화재 대피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